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거예요. 고릴라와 우리가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책을 읽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 하나를 대라고 하면 사고력이 성장하는 중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사고력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용어가 너무 루즈하면서 귀에 꽂히질 않아요. 그냥 뭐 갖다 붙이면 또 다 사고력이래. 책도 사고력, 사고력 문제집, 창의 사고력, 요즘엔 또 창의 융합 사고력 막 이러잖아요. 사고력, 예, 그냥 풀이하면 생각하는 힘인데 제가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냐? 력, 힘, 힘. 그 힘이 뭐예요? 힘이 뭡니까? 여기를 방점을 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힘이라는 건 역량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에 둔한 인간들이 이 사고력을, 아이의 사고력을 잘 못 키우고요. 나의 사고력도 더 이상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다 달라요. 보이지 않는 그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차별성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는. 자, 역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에요. 우리가 역량이라는 말보다 능력이라는 말을 더 써요. 그죠? 능력입니다. 역량은. 힘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실 능력이 좋은 아이. 예. 자, 역량이요, 능력은 지금 말하는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근데 문제는 이 경쟁력의 기준이 지금 엄청 많이 바뀌어 있죠. 엄청 많이. 예, 우리 시대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이 경쟁력의 기준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사고력을 경쟁력이라고 하냐? 왜 사고력을 경쟁력이라고 할까? 아니, 그래. 책을 읽으면, 뭐가 좋다 하는 것처럼 그 본질이 사고력에 있다면 생각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생각을 잘하는 아이야. 생각이 또 남다르다.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면 뭐가 좋아요? 이게 아까 책을 읽으면 뭐가 좋아요? 왜 책 사주세요? 그렇게 돈 들여서 왜 이렇게 전집을 사주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하고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자, 생각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별거 없을 것 같죠? 우리 그 성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고 못 하고. 첫 번째, 생각을 한다라는 건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안 해도 글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해독 능력이고요. 기계도 할 수 있어요. 해독은. 여기에서 변별력은 없어요. 여기에서 생각과 읽을 수 있다라는 건 문해력에 있어서 해독이 아니라 독해를 넘어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는요, 이면을 읽어요. 공간을 읽어요. 행간을 읽어요. 보이지 않는 걸 읽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읽는 거 지금 안 중요해요. 자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문해력, 우린 자꾸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존재라서 문해력이요? 문해력은 글자를 읽는 게 문해력이 절대 아닙니다. 동화책을 많이 읽어서 글자를 잘 읽는다? 그건 문해력이 아니에요. 문해력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문해력은 보이지 않는 거를 읽는 수준까지 가는 게 문해력이에요. 그래서 문해력은 평생 발달시키는 겁니다. 학령기의 엄마들은 문해력은 글자를 해독하는 거를 자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문해력이 뭐 우리나라는 좀 빠르니까 막 5세, 6세, 7세 문해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냥 엄마의 주장이에요. 혼자만의 주장이에요. 그 아이를 절대 전문가들은 문해력이 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문해력이라는 건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의미를 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을 하면 문제가 풀려요.
아까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문제가 풀린다. 여러분, 앞에서 해독이 아닌 읽을 수 있다가 되는 아이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풀린다라는 건 문제집에 문제가 풀린다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예. 저하고 이제 계속 강의를 거듭하다 보면, 사실은 표면적인 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여러분만의 전략이 생기고 누군가가 책에 대한 안내를 할 때 여러분이 판단을 딱 내릴 수 있어요. 전 그걸 원해요. 우리 엄마들이. 끌려가는 엄마가 아니라 본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요즘에 공부하는 시대예요. 누구나 다 공부합니다. 누구나 다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문제가 풀린다. 아까 어느 어머님이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것들, 사건, 사고를 만나요. 누가 그러한 사건, 사고에서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전략이 나오죠. 전략이 나와 달라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네, 그렇죠. 세 번째,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령기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 체력 때문에 고난 찾아오진 않아요. 요즘은 워낙 건강하니까. 두 가지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하나는 심력이고요. 하나는 지력이에요. 이 지력에서 고난은 뭐냐면요. 너무 표면적인 걸 갖고 노니까 표면적인 게 아니라 본질과 이면적으로 들어가는 사고력이 요구하는 3학년 이상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단계에 가면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이제 계속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공부를 이제 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이제 쫙쫙쫙쫙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예.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요. 그 시기에 지금 저희 집안에 수능을 본 조카가 하나 있어요. 저 바로 밑에 남동생인데 이제 고3에 수능을 봤는데 이게 원대로 안 된 거예요.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집이 거의 초상집 그 부부가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 거기까지 못 간 저희 막내 동생은,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초상집 분위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식 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식 일은 그 어떤 거보다, 나의 일보다도 정말 세상이 다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우리 다 부모니까 그걸 알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예. 결국은,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운다라는 건 나하고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에 공부면 공부, 인생사면 인생사. 예. 결국에는 이 생각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공부가 됐든, 그쵸? 예. 초중고의 공부가 됐든, 그 다음에 인생으로 나아가 잡을 갖는 부분이 됐든 아니면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됐든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자, 그 이면까지, 그 내용까지, 숨은 의도까지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요. 생각이 나로부터 출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기능적인 겁니다. 나의. 사람은 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자, 내가 읽을 수 있는 그 사고력을 갖추면서 그러니까 상대,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너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의 발달은 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문제가 풀린다는 의미는 너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너로 나가서 고난을
공부에 대한 고난이든 인간관계의 고난이든 세상의 고난이든 문제 해결력의 고난을 헤쳐갈 수 있다라는 건 세상의 관계적인 우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와 너, 그 속에서의 관계성까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그 아이 인생에, 내 새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사고력이라는 이 경쟁력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이거는 타고나요, 길러져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은 거는 많아요. 예,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경험치가 있어가지고 들은 거는 엄청 많습니다. 길러지죠. 예, 길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이제 근거를 우리가 찾아가 봐요.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과학의 시대니까 근거가 중요해요. 길러진다? 그냥 무조건 남이 길러진다니까 길러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엄마가 뼈저리게 이해해야 이 사고력을 길러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대뇌피질의 뇌세포가 장착돼서 나와요. 이게 이제 뇌과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뇌세포가 장착돼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유전이냐 환경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사람이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는 게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 얘기를 무진장만이 갑론을박을 하는 소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과학은. 뇌세포는 사람 누구나 다 140억 개에서 뭐 한 160억 개로 동일한 숫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사실은 거의 그 안에 디테일은, 내장된 디테일은 다르죠, 당연히. 그러나 뇌를 형성하는 뇌세포의 숫자는 거의 균일하게, 동일하게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뭘 만나죠? 환경이라는 걸 만나요. 부모도 환경이요, 우리 집의 분위기도 환경이요, 책에 있느냐 없느냐도 환경이요, 어떤 자극도 환경이요, 환경에 놓여 있는 존재예요. 예, 인간은 그 환경 속에서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화학 물질인 시냅스가 나와요. 이게 바로 조기 교육의 베이스가 되는 뇌과학의 시냅스 이론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현대인들은. 시냅스는 화학 물질이에요. 기능이 뭐냐? 나열되어 있는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가져서 뇌세포끼리 서로 통하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시냅스로 인해서 화학 물질로 인해서 뇌세포끼리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된 것들이 강화되고 조밀해질수록 그죠? 인간의 역량의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IQ 지수, EQ 지수, 도덕, 뭐 MQ 지수, 소셜, 사회적 지수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어머님 전두엽 얘기하셨는데 이 전두엽뿐만 아니라 전두엽은 이제 전전두엽, 후전두엽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전체 대뇌 피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엽의 뇌세포가 얼마나 조밀하게,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조밀하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와 더 강화되기도 하고 후퇴되어 더 없어지기도 하고 사용을 안 하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가지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뇌에는. 그치만 또 끊임없이 변하는 기능도 있어요. 발달되는 기능도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치만 발달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발달을 안 시켜요. 하던 대로 하고 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요. 변화를 무진장 싫어하죠. 진화하는 부분까지만 진화하고 더 이상 변화를 가지는 걸 귀찮아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정도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력이라는 거는 길러질 수 있는 길러진다라는 뇌과학 이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건 뇌세포만 보유하고 타고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좋아지는, 길러지는 환경이 들어가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의 발달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장 중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전두엽 발달은요, 남자는 20대 중반까지, 여자는 20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발달이 되고요. 생후 뭐 학년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이 넘어가면 발달 플러스 가지치기까지 일어나요. 이 뇌 안에서. 그러니까 가지치기 없이 계속해서 발달되는 시기가 생애 주기의 초기 10년에서 12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폭적으로 어떤 환경이 들어갔을 때 이 아이를 형성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조기 교육도 나오는 거고, 책 육아라는 어떤 하나의 매체도 나오고,